상속세 신고는 시기별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시기마다 꼭 해야 될 게 있고요. 이 순서가 꼬이게 되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거든요. 상속세 신고 절차를 쭉 보게 되면 전체 6개월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한 달 이내는 어떻게 생각하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개월 시점에는 조회된 재산이나 부채를 어떻게 나눌 건지, 상속을 포기를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6개월 시점에는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형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시고,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등기에 관련된 취득세 납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기별로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비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돌아가시게 되시면 사망 진단서를 발급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상속세 신고할 때 중요한 이유는 사망 일시입니다. 이 게시된 날짜 기점으로 우리가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일단 사망 신고부터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이게 또 과태료도 있어요. 다음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재산을 갖고 있고 어떤 채무를 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일일이 알아야 되잖아요. 구청이나 주민센터, 정부24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부동산이나 자동차, 연금, 금융재산, 국세, 지방세, 채무 같은 것도 다 한 번에 이제 조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청만 일괄로 신청을 하는 거고, 각 기관마다 7일이나 늦어도 2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가 되고요. 결과가 나왔다고 문자가 오게 되면은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돌아가신 시점에 재산에 대한 잔액만 나오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하시려고 하시면 은행이나 기관에 가셔가지고 별도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될 것들은, 돌아가신 분의 예금 같은 거는 다 이제 인출을 하셔도 괜찮고요. 보험 상품에 가입이 된 게 있다면 생명보험금이나 그런 거 다 신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사실은 한 장짜리 협의분할서 계약서인데 이 협의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머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자식들이 어떻게 재산을 나눌 건지를 적극적으로 말하기도 좀 어렵고요. 자식들만 남아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효도나 기여했던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형제간에도 사실 의견 대립이 굉장히 심해요. 이 재산분할 협의 과정이 이제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상태라면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상속 포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속 포기를 할 때는 법적 상속인들이 있는데, 그 상속인들이 전체가 한꺼번에 상속을 포기를 해야지만 그 빚이 다음 순위의 상속자로 넘어가지 않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촌의 빚이 내 상속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상속세 신고를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납부도 6개월 이내에 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상속세 금액이 사실 엄청 많기 때문에 납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통해서 최대 5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납부하시는 게 좀 부담된다고 하시면 세무사를 통해서 연부연납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기를 맞춰야지만 그 상속인의 재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등기 신청을 하면서 그때 취득세 같은 경우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취득세 납부 기한이 6개월이기 때문에 보통 등기를 할 때 취득세도 같이 납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속세 신고를 할 때 배우자 공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공제 금액이 가장 큰 금액인데요.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상속세 공제가 되는 배우자 상속 공제 항목이 있는데,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공제만 상속세 신고를 넣었다가 깜빡하고 등기를 나중에 하게 되거나 놓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속 공제가 아예 부인되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 공제 10억을 넣어서 공제를 받았는데 이게 부인되게 되면 상속세만 5억이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절대 안 하셔야 되고요. 다 이제 상속 과정을 마치고 신고도 다 마무리했는데, 한 상속인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최소한 이거는 더 받았어야 됐는데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게 있고요. 이 부분은 변호사님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상속세 신고 절차가 끝났음에도 세무조사를 받아야지만 모든 신고 의무가 끝나게 됩니다. 보통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서 1년에서 2년 이내에 통상적으로 나오고요. 상속세 조사는 정말 생각보다 되게 혹독하게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괜히 겁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받는 분위기나 경험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처럼 굉장히 혹독하게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년치 거래 내역을 다 분석을 한 다음에 100만 원 이상의 어떤 출금 내역이나 이체 내역을 다 정리를 해서 저희 상속인들한테 보내주는 거죠. 빈칸을 채워와라. 만약에 그 빈칸을 채우지 못한다면 사전에 너희들이 증여받은 걸로 보겠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금액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걸 사실 어떻게 알아요? 이미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는데, 그러면은 대답하지 못하는 금액을 다 솔트를 해서 집계를 하면 이게 뭐 3억, 5억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상속세 40%, 50%를 받기 때문에 세금이 2, 3억이 더 나오는 과정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나 채무 다 잘 조회하고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10년치 거래 내역을 우리가 상속세 신고를 하기 전부터 철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있을 상속세 조사를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 누구나 처음 접하는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시기별로 중요한 절차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상속세를 얼마를 내야 되고 상속세를 어떻게 줄이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2부로 구성을 해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